이번 시간에는 삼포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분산과 표준 편차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학습 요소로는 삼포도, 편차,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은 두 양궁 선수 A와 B가 각각 화살을 10회 쏜 후 관역에 맞은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조산표가 주어져 있죠. 1회부터 10회까지의 점수가 자료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두 선수가 얻은 점수의 평균을 각각 구하여 보자라고 했죠.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얻은 별량의 총합에서 횟수를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선수 A의 평균을 보면 A가 얻은 점수의 총합은 8부터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 10으로 나누면 자료의 총합은 80이 되고 평균은 8점이 되겠습니다. B의 평균도 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면 7부터 자료를 다 더하면 자료의 총합은 같습니다. 따라서 둘 다 평균이 8점으로서 같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그림은 선수 A의 점수를 수직선 위에 점으로 나타내고 그 평균을 구하여 수 위에 세모를 표시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수 B의 점수와 평균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자라고 했죠. 앞의 자료에서 B는 6점이 2개, 7점이 2개, 8점이 하나, 9점이 4개죠. 그리고 10점이 하나. 이때 평균은 마찬가지로 8점이었죠. 그림에서 선수 A가 평균을 중심으로 더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두 양궁 선수 A와 B가 얻은 점수의 평균은 8점으로서 같은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다음과 같이 점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을 보면 선수 A의 평균은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고 B의 점수는 평균으로부터 넓게 흩어져 있죠. 즉, 점수의 분포 상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이 같더라도 자료가 평균을 중심으로 더 모여 있는지 아니면 흩어져 있는지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과 같은 대표값으로 자료의 중심 위치를 알 수는 있으나 자료의 분포 상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자료들이 대표값 주위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자료들이 대표값 주위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산포도라고 한다. 산포도는 각 별량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이용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별량과 평균의 차를 이용해서 산포도를 나타낼 수가 있고, 이때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그 별량의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는 어긋나 있는 정도를 편차라고 하죠.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느냐를 나타내는 것을 편차라고 하고, 이때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두 선수가 얻은 점수의 편차와 그 편차의 합계, 평균을 각각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서 보면 선수 A의 횟수별 점수가 나타나 있고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므로 평균이 8이니까 8에서 8을 빼면 0이죠. 7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1, 9에서 8을 빼면 1.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그 횟수의 점수에서 평균을 뺀 값을 나타낸 것을 편차라고 하고, B도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편차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편차는 모두 합하면 반드시 0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과의 차이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합계가 모두 0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편차의 합이 0이므로 편차의 평균도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편차의 평균으로는 별량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편차를 제곱을 하면 그 값은 0 또는 양수가 되므로 편차의 제곱을 평균을 해보면 흩어진 정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포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 AB가 얻은 점수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해보면 0.6과 1.8로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평균값이 작은 것이 흩어진 정도가 더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 즉 어떤 자료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그 자료의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편차의 제곱 평균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편차의 제곱 평균이 분산이다. 이때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을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즉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 선수의 점수에 대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면 다음과 같다. 분산이 0.6과 1.8이므로 표준 편차는 루트 0.6과 루트 2.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가 클수록 자료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더 넓게 흩어져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3포도라고 합니다. 3포도는 분산과 표준 편차로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는 선수 A의 점수가 선수 B의 점수보다 평균을 중심으로 더 모여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상을 정리하면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것은, 즉 분산은 편차의 제곱 평균이라고 할 수 있고, 즉 편차의 제곱의 총합에서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바로 이것이 편차의 제곱 평균이죠. 표준 편차는 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5명의 통학 시간이다. 통학 시간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평균. 자, 그래서 평균을 구해보면 평균은 자료의 총합, 자료가 5개니까 자료 총합을 구해보면 전체 학생이 5명이므로 5로 나누면 이때 총합은 85가 되고 5로 나누면 5일은 5, 5, 7, 35니까 17분이 되겠죠. 그리고 편차를 구해보면 16에서 17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또 17에서 17을 빼면 0, 1, 마이너스 3, 20에서 17을 빼면 플러스 3이 되죠. 그래서 분산을 구해보면 분산은 편차의 제곱 평균이므로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5로 나누고 계산을 해보면 1, 2, 9, 9니까 20이 되겠죠. 따라서 분산은 4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므로 루트 4가 되어서 표준 편차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2분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은 다음은 현주와 미라가 각각 다트를 6회 던진 후 관역에 맞은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현주와 미라가 각각 6회를 던져서 얻은 점수를 표로 나타냈죠. 그래서 1번을 보면 현주와 미라가 얻은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죠. 이때 현주의 평균을 구해보면 6점이 되겠습니다. 분산은 6분의 편차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4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2, 3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10에서 6을 빼니까 4의 제곱, 9에서 6을 빼니까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6분의 40이 되어서 3분의 20이 되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3분의 루트 20, 루트 20은 2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화를 하게 되면 3분의 2루트 3호 15가 되겠죠.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미라에 대해서도 구해보면 미라의 평균은 역시 6분의 7, 5 총점은 36점으로서 같습니다. 그래서 6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분산을 구해보면 (6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1의 제곱이 되어서 6분의 4가 되죠. 따라서 분산은 3분의 2가 되고 표준 편차는 루트 3분의 루트 2니까 유리화를 하면은 3분의 루트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라의 점수가 평균을 중심으로 더 모여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문제 2번은 다음은 자윤이가 키우는 닭이 낳은 달걀 10개의 무게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달걀 무게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먼저 평균을 구해보면 56g이 되겠습니다. 분산을 구해보면 1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표준 편차는 루트 19가 되겠죠. 따라서 평균은 56g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19g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 문제로 현호가 키우는 반려견은 모두 5마리다. 반려견 5마리의 몸무게에 대하여 현호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반려견 5마리의 몸무게를 모두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은 반려견 5마리의 몸무게의 평균이 6kg, 가장 무거운 반려견의 몸무게는 10kg, 5kg이 최빈값으로 그 도수는 2이다. 이것은 5kg인 반려견이 2마리라는 뜻이죠. 라는 반려견 5마리의 몸무게의 분산은 5분의 2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서 반려견 5마리의 몸무게를 각각 A, B, 나머지 3마리는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5kg이 2마리, 10kg이 1마리라고 그랬으니까 모두 자료는 A와 B, 5, 5,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몸무게의 평균이 6kg이므로 A 플러스 B 플러스 5 플러스 5, 10을 5로 나눈 값이 6이라는 거죠. 평균이니까 6kg.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을 알 수가 있겠죠. A 플러스 B는 5, 6, 30에서 20을 빼니까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다시 다에서 보면 반려견 5마리의 몸무게의 분산이 5분의 28이라고 했으므로 분산에 대한 식을 세워보면 분산은 5분의 편차의 제곱 평균이므로 편차를 제곱하면 A에서 6을 뺐으니까 A-6의 제곱 플러스 B-6의 제곱. 근데 B-6은 A 플러스 B가 10이므로 B는 10에서 A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B-6이라는 것은
10-a의 마이너스 6이므로 4-a와 같습니다. 다음은 5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10에서 6을 빼니까 4의 제곱으로 하면, 정리를 하면 5분의 2a 제곱 마이너스 26, 12a 뒤에는 24, 8a 그래서 마이너스 20a가 되겠죠. 그 다음 수를 다 더해보면 36, 44, 16, 1, 1, 44, 16을 더하면 7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5분의 28이라는 거죠. 따라서 2a 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70이 28이므로 2로 나누고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1이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수분해를 하면 a에 3, 7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따라서 a는 3 또는 7이 되죠. a가 3일 때 b는 7이 되고 a가 7이면 b가 3이므로 5마리의 몸무게는 모두 3kg, 5kg이 2개, 7kg, 10kg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삼포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삼포도는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 것이 삼포도가 되겠습니다. 그 삼포도에서는 분상과 표준 편차를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